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요새 기분이 어떠십니까? 화가 나 있는 분도 있고, 어저께 화가 났던 일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미국 사람들 역시 화를 내죠. 물론 뭐,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 같이 불같이 화를 내고 또 화 잘 내는 게 자랑인 사회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런 건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2018년에 여기 보는 통계에 따르면 이게 NPR 그 내셔널 그 퍼블릭 라디오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어, 작년에 작년보다 올해가 더 화가 났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거의 16% 정도가 그렇다 올해 더 화가 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늙은이들은 뭐 별로 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향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 제네레이션하고 약 30년이죠. 우리 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더 화가 나서 살고 있는가, 화가 나는가.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사람들이 84%의 사람들이 우리가 더 화난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화나는 그 요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원인은 뭐 인종적인 문제부터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여기 기사에 보면은 심지어는 뭐 어린애들은 운동시합에서 졌을 때 뭐 그런 또 코치에게 비난을 쏟는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함부로 말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화가 나는 일이 세상에 많죠. 그런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해서 화가 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또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뭐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화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날 일도 가지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미국 사람은 도대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나온 결과인데 2018년 데이터를 가지고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생활에 걱정을 하고 얼마나 화가 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연도별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발표된 게 2019년이고 2020년 거는 제대로 지금 뭐 조사가 안 됐으니까요.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맨 위에 선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가 10년 전보다 약 10% 정도, 9% 정도 높아졌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율은 55% 정도. 그런가 하면 그 걱정거리가 있는가, 걱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9%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10년 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굉장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5%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45%의 사람들이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22%의 사람들이 화가 난 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55% 그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다 하는 거는 뭐 이런 그리스나 필리핀보다는 낫지만 뭐 심지어 터키나 베네수엘라 그렇게 뭐 썩 잘 살지 못하는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그 걱정거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상위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나라는 뭐 모잠비크, 체드, 베닝 이런 그 준전시 상태에 있고 당장 먹을 거 걱정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 대부분 다 이렇게 아니면 브라질 같이 빈부차가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국은 약간 중하위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는가 하는 상태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22%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 전 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화를 많이 낸다 여기 동의를 많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뭐 이 상위권 리스트에 없고 아예 하위권에 있을 만큼 아직도 미국은 좀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옵티미즘이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좀 낙관주의가 좀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를 뭐 많이 과거보다는 내는 건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편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하고 또 당장 먹기 힘든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 사람들이 화를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건 4년 전에 있었던 선거 얘기, Why Americans Are Angry. 이게 CNN이 뭐 항상 CNN은 민주당 기관지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떤 목적성을 갖고 보도를 하죠. CNN이 ORC4라고 같이 해갖고 BBC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왜 미국 사람은 화가 나는가? 가장 큰 화나는 게 정치 아닙니다. 가장 큰 화가 나는 거는 역시 이카노미입니다. 경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중위 소득이 자기 소득이 안 느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거지. 무슨 특별히 그런 어떤 거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주변 문제가 더 중요하죠. 두 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는 뭐냐? 이 이민의 문제. 백인이 이제 대략 한 40년 정도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 문제가 떠오르니까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건 사실 히스패닉하고 아시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two or more races니까 그건 혼혈이라는 얘기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흑인 인구는 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2060년까지 가도 반면에 히스패닉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내 이웃에 히스패닉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포도 있고 그래서 이민 문제를 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워싱턴입니다. 이 국회 문제라든가 정치가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미국이 똑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의 세계적인 위치. 여기 사진에 보면 지금 오바마가 뒤에 있고 시진핑하고 푸틴이 앞에 서 있죠. 그래서 오바마가 그 뒤로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데 오바마 시대에 미국은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굉장히 많이 놓쳤죠. 2016년 조사니까 이런 걸 걱정한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나오고 오바마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더 민주당이 되고 공화당은 더 공화당이 되는 이런 디바이디드 네이션 나라가 도대체 지금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진 이유가 뭐냐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BBC에서도 조사를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또 이런 조사 내용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지난번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이번에는 뭐 아직 당선자가 확정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끄럽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주변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똑바로 가고 있느냐,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크게 말해서 이런 두 가지 화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일에 화를 내고 또 얼마나 화를 내는 편인가, 전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또 미국 사람들 걱정거리, 뭐 걱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미국의 정신이라 그러면 앞팀이 좀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또 걱정거리에 비해서는 좀 그 스트레스 받는 데 비해서는 그걸 잘 터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 사람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화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